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에 엄마 오리하고 애기 오리가 있어요. 엄마 오리하고 아이 오리가 있습니다. 그냥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저는 어려운 질문 하지 않아요. 누가 엄마 오리예요? 누가 리더예요? 엄마 오리하고 애기 오리 중에서? 누가 리더예요? 엄마 오리가 리더예요. 엄마 오리가 리더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엄마 오리가 왜 리더일까요? 요거는 그냥 뭐 이렇게 막 툭툭 던지기보다 우리 팀원들끼리 얼굴 한번 보시면서 밥 많이 맛있게 먹었어? 한번 질문도 하시고 엄마 오리가 왜 엄마 오리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빨리 팀원들끼리 얼굴 좀 보세요. 예. 엄마 오리인데요. 그 엄마 오리니까 엄마 오리라고 하지 뭐가 하니까 우리 왜 갑자기 장금이가 생각이 납니다. 대장금에서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이 맛이 나서 그냥 난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엄마니까 리더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할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됐다고 다 좋은 엄마예요? 애 낳았다고 엄마가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엄마가 됐다고 다 좋은 엄마고 훌륭한 엄마고 괜찮은 엄마고 엄마의 자격이 주어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쵸? 우리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여기 팀에서 주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경험이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 어떤 경험이 많을까요? 엄마 오리는?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 살아온 경험. 그 경험이 많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죠?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어떻게 대처를 이 애들을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냥 나만 대처한 게 아니고 이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경험으로서 배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주로 무슨 얘기가 나왔나요? 엄마 오리가 왜 리더예요? 네. 제가 왜 엄마 오리죠? 아, 내가 왜 엄마 오리죠? 태어나 보니까 갑자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얘네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막 이런 느낌이에요. 왜 부모들도 다 똑같은 부모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엄마는 6개월 동안 이제 배에 이렇게 품고 있어가지고 모성애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고 남자는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딱 태어났는데 애가 이쁜 짓을 해야지 사랑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구성애는 본능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가끔 나오죠. 그런 느낌이에요. 네가 언제부터 날 따라왔니? 막 이런 느낌. 감사합니다. 여기는 무슨 얘기가 나왔죠? 아빠 오리 아니에요? 네? 엄마 오리 아니냐. 감사합니다. 엄마 오리가 왜 리더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보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더는 타고나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엄마 오리가 리더인 이유가 그냥 엄마이기 때문이에요? 애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리더가 된 거예요? 에 대한 되게 전통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냐면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교육을 딱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승진을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승진을 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냐면 제가 이제 리더십 교육을 하고 되게 많은 교육을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승진을 해야지 내가 리더십 말을 할 수가 있지 승진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리더십 만들어집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지 사람이 자리를 만듭니까?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공기업이나 특히 공기업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많은 데에서는요 승진 정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승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공교직에만 그럴까요?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조직의 구조를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사원에서 대리직급으로 승진하는 거 몇 프로가 승진하는 지 혹시 아세요? 퍼센트로? 모든 기업이 다 똑같습니다. 70%가 승진을 해요. 그래서 70%가 승진한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대리직급까지 누구나 승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대리직급에서 과장직급까지 승진을 하는 건 공조직은 그래도 좀 더 빠르게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시험을 봐가지고 거의 대부분 승진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원 대리직급에서 과장직급으로 몇 프로가 승진하냐면 30%가 승진해요. 30%밖에 승진을 안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일반 대기업에서는 만년 대리라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30%만 승진을 하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100% 우리가 10명의 이 입사 동기가 있으면 이 10명 중에서 3명만 승진한다 요렇게 생각하는 건 되게 순진한 거죠. 왜? 승진이 정체가 된 누가 있어요? 선배들이 계속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모두 뭉쳐가지고 그 중에 30%가 승진을 한다는 건 우리 동기가 몇 명이 있든 그 중에 한 명이 승진할까 말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기업도 이제 한국도로공사나 뭐 별의별 데 다 다니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뭐 그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공조직에 와서 승진할 수 있을까요? 팀장으로? 저는 거의 대부분 못 봤습니다. 오히려 공조직 내에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똑똑하지, 외부에서 뭐 전문가를 갖고 있고 뭐 자격증 갖고 노무사 뭐 변호사 이걸 갖고 있다고 여기 온다고 승진하지 못해요. 왜? 이 특성을 알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이 조직에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바깥에서 이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배워가지고 경험을 쌓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똑똑한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타고나느냐 아니면 만들어지느냐,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승진을 하면 나는 리더가 되는 거야, 당연히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거야 라고 착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이 승진이 정체되어 있는 이 수없이 많은 경쟁 중에서 리더가 될 자격을 갖춰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면접을 볼 때도요, 우리 신입사원 면접을 볼 때도요, 애들이 정말 다 얼마나 다 훌륭합니까? 그쵸? 근데 그 중에서 면접관들이 제일 많이 한 작업이 뭐예요?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도 솎아내지만 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얘기는 여기 다 똑같이 계시는데요. 이 중에서 그 리더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이미 이제 다 괜찮다, 누가 봐도 이 사람 리더 자리에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승진을 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조직의 구조상. 그래서